언니님,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요. 2% 넘게 지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제 3%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느낌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수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코스닥도 막 간당간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이제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을 안 보거든요. 주식창을 그냥 꺼요. 그러면서 그냥 에이 일이나 하자, 에이 그냥 놀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궁금해서 그냥 한번 희끗희끗 보면은 막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내 종목이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식하는 게 괜찮나요? 답변을 드리면은 효율적이진 않을 거예요.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시장 하락하고 좀 이런 하락세 흐름을 보다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 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건데, 그때 뭐 시장 끄고 시선을 잠시 다른 데로 옮기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경험이 있으면 이 또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은 그 결을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중간에 왜 켜보시는지, 오히려 저는 그 행동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더 떨어졌나 올랐나 막 궁금한데, 떨어질 때는 그냥 기분만 나쁘고 그러니까 더 보기 싫은 거고, 올라가면은 그냥 또 이제 마치 뭐 좀 우리 편이 이기는 거 보는 것처럼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보게 돼요. 또 그럴 때는. 그러면은 올라갈 때 시장을 봐서 어떤 걸 하시나요? 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올라가나 보다가 목표한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뭐잘 팔아야 되니까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떨어질 때는 제가 손해보면서 팔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 그냥 안 보거든요. 네, 지금 행동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감정의 굴레를 만드는 것 같아서 썩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님도 잠깐 얘기했고,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락할 때 또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창을 보고 있으면은 좀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손절하게 되고 팔게 되고, 그러니까 좀 안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주식을 안 보지 않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쭉쭉 빠지는 이런 장에서는 뭘 봐야 되며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락하는 걸 지켜보는 거겠죠. 하락하는 걸 지켜본다고요? 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하락하는 거를 지켜봐야, 즉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그 안에서 그 다음을 만들 수 있죠. 왜요? 안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싫은 거 하락하는 거를 아예 안 본다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안 보고 뭐 못하는 거는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별달리 할 말이 없는데, 그럼 보고 있으면은 뭘 만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저도 그걸 알면은 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장 좋을 때는 그러면은 어떤 걸 보세요? 시장 좋을 때 제 종목 보죠. 몇 프로 정도 되고 있나, 손실 중인 건 얼마나 회복했나, 수익 중인 거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모든 중심이 자신의 계좌 또는 얼마나 돈을 버는가 요쪽 중심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마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듯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듯이, 그냥 시장은 시장일 뿐이고 그 시장을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이 종목이 얼마 수익 중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올라가서 나한테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오늘 상승하기 글렀네, 수익 내기 글렀네 이러면은 그냥 아예 안 본다, 요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시장을 그냥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본다는 게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본다는 거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제신문 처음 읽을 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단계의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제신문을 처음 보는데 뭘 봐야 되나요? 뭘 보나요? 여기 한자 보면 되나요? 이 숫자 보면 되나요? 이거 뭐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만큼만 계속 본다? 보다 보면 자신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많아진다. 이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이 오늘 나한테 2만 원을 벌어줬어, 아니면 나한테 3만 원을 손실을 줬어, 아니면 나한테 파란불을 줬어, 요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을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다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참 어렵죠, 이 말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말씀하시는 시장이 뭘까요? 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나 보다라는 건 알겠는데, 시장이라는 걸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들,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속 모든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아니면 도, 뭐 시장을 보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장에 있는 뭐 1000개의 종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봐야 되나요? 요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문인지 질문인지 공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지만 사실은 그거 하기 싫어요 에서 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보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정도 안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시장을 보다가 너무 하락해서 좀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드니까 시장을 껐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을 다시 키는 거를 올랐어 떨어졌어 이거 보려고 보지 마시고 차라리 대응이나 다른 게 필요하시면 저녁 때 결과 다 나오고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즉 감정의 흐름을 한결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려면 계속 보고 보지 말라면 계속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에 가깝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정의 흐름을 한결로 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금은 그냥 시장이 어찌 됐든 어떻게 흘러가든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내 맘대로잖아요. 홍길동님의 감정이 좋을지 나쁠지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막 응원하고 싶은 거고,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막 짜증나서 폰 꺼버리고 싶은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을 느끼는 건 자유지만 그 감정의 그 판단을 이루는 기준점이 자신의 감정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시장은 절대로 홍길동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모든 행동의 먼저겠죠. 벗어나서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종목을 주식시장이 오르냐 떨어지냐와 무관하게 경제신문을 보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봐라가 지금까지의 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내 감정에서 벗어나서 꾸준하게 시장을 본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종목을 보면 좋겠지만 모든 종목을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려운 거니? 어렵나요?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보진 않나요? 저도 모든 종목을 보진 않아요. 모든 종목 안에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추리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걸 추리고 덜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추려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의 집중도를 좀 분산은 시키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 상대적으로 덜 집중해서 봐도 괜찮은 것, 안 봐도 그냥 흘려 넘기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럼 내 관심 종목을 좀 본다라는 얘기인가요? 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 3개 정도 있고, 뭐 딱히 관심 종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뉴스에서 봤던 거 몇 개 종목 정도 알고 있는 거 정도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시장을 모르는 상태예요. 자신이 거래를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시장부터 알아야죠. 이게 그냥 좋든 싫든 간에 이게 1단계예요. 여기서 시장을 알아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을 좀 더 아는 사람한테 같이 맞물려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경제를 잘 아는 사람한테 경제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혼자서 경제신문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읽어가면서 경제란 무엇인가를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방법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시장을 먼저 알아야겠죠.
시장이라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켓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알아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지가 그 다음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1번은 시장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뭘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원희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시장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관찰이요. 뭐 사실 질문이나 지금 이야기가 조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면은 그 관찰이란 거 자체에 거부감이 조금 있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 관찰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노가다의 영역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기 귀찮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나는 직장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도 아니고 나 프로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를 토대로 관찰 그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좋은 종목 딱 골라서 매수한 다음에 수익을 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실제로도 그런 종류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근데 말했었던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최소한 시장은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시장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시장이 떨어질 때 막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내동이 올 것 같고 막 사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막 팔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러면 차라리 좀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려면 그것도 일단 전제는 시장을 알고 있어야 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시장을 알려면 우선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숙제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관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근데 밤에 보세요. 감정이 덜 동요됩니다. 밤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종목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관찰인가요? 네, 관찰을 하는 거는 꼭 움직이고 있을 때 살아있는 그 움직임을 잡아낸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어차피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부터라도 제대로 알 거면은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밤에 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종목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해서 시장을 좀 알겠다, 좀 느낌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실시간으로 봐도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좀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어떤 계절인지 정도는 알아야 패딩을 살지 나시티를 살지는 결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은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떨어지는 거는 아는데 아 이게 추운 겨울 같은 느낌인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이게 패딩을 사고 싶어, 겨울이어서 패딩을 사고 싶어.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는 패딩을 사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주식에서는 오늘 같은 날 내가 뭘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패딩을 산다는 개념이 뭘까요? 그냥 물을 타면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계속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아예 끄고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안 보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유한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홍길동님의 계절은 오늘은 겨울이었다, 내일은 여름이었다, 그 다음 날은 또 겨울이었다, 여름이었다. 여름과 겨울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것 같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네, 시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 아닌가요? 힘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겨울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최소한 제 기준에선 저는 단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파악을 해나가고 있다 정도지 어려워지고 있다까지는 맞지만 지금이 겨울이다? 제 기준에서 겨울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혹독할 것 같아요. 마치 겨울을 안 겪어본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히 겨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정말 혹독한 겨울이 막 점차점차 와가지고 살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주식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선택이겠죠?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자신의 감정일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런 상황을 기회로 분명히 이용을 합니다. 자신이 결국엔 어떻게 해나가느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
뭐 거기서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주식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는 하락장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식하기 싫은데요 라는 말로 솔직히 들리긴 해요. 그러면 하락장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는 맞나요? 애초에 질문이 저는 하락장 때 주식창 끄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언니님 같은 분들은 뭔가 좀 다른 걸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주식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가 저한테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방법적으로 행동은 무언가 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똑같은 행동일 거예요. 근데 무언가 주식을 잘 알고 시장을 잘 알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뭘 해야 되는데 꼭 주식 HTS나 MTS 켜고서 뭔가 액션을 부려야지만 뭔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의 이야기는 기다림을 선택할 줄 아느냐, 기다림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런 게 또 궁금해요. 그러면은 하락장에서는 뭐 지수가 빠지는 이런 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제 말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언니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언니님도 뭐 HTS를 켜서 뭘 사고 팔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장에서만 상승하는 장에서만 뭔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니님은. 근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락장에서는 제 종목이 마이너스가 되고 장이 심각하게 빠지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서는 플러스를 만들지 못하겠죠. 기다렸다 이제 플러스 되면 팔고 그런 건 있겠지만 뭐 불안하죠, 저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만드는 거는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선택한 가격, 최초에 선택한 가격보다 올라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물 타는 거는 해봤죠. 네. 떨어질 때 물 타는 거는 했고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추가 매수도 하고 그렇게는 하거든요. 근데 뭐 막 이렇게 막 크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무섭고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네,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수익을 내고 균형을 잡음에 있어서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좋게 내고 싶은 거겠죠.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동일해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답변은 기다림이 맞는데요. 근데 단면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놓고 보면서 어떤 한순간 한순간에는 기다리지 않고 매수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매도를 해준다라든가 이러한 행동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언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걸 해주기 위해선 시장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둘째로 지켜봐야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켜는 봐야죠. 실시간 라이브로 지켜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내 종목이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나 아닌가 이런 정도는 체크는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투박하고 늦지만 저녁에라도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종목 수익 났어 안 났어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답변이 되었을까요? 시장을 지켜보라가 언니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인가요? 지금? 뭔가 답답한 이유가 지켜보는 거를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라고 이제 가정하고 제가 한다고 가정하면 지켜보면서 앞으로 내내 답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벌써부터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지켜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뭘 지켜보다가 뭐가 따로 할 만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지켜보다 보면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걸 지켜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언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순간에는 뭔가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택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장을 아는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답변을 드리면 후자입니다. 시장을 아는 사람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네, 후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될 거예요. 단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화가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시장을 관찰하고 이거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흐름이나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고민은 끝없이 따라올 거예요. 거기서 합리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이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오지 않은 미래 흐름에서 얼마 되면은 어떻게 하고요, 얼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을 거고, 저 또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실제로 결과까지 만들어보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은 관찰만, 그냥 저는 관찰하라고 해서 관찰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실력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실력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즉 관찰을 토대로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봐야 되고 그 결정을 토대로 결과까지 만들어 봐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좀 막연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뭐 내리면 꺼버리고 그러지 말고 오르든 내리든 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뭐 사기도 해보고 팔기도 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뭐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결과겠죠? 그런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관찰도 당연히 계속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 수 있겠다는 건가요? 문제는 그러면 시장을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겠네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빠져야 돼요.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장에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인지, 올라가는 시장에서 기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주식을 잘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 빠지는 건지, 그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주식을 이제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딱히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감정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정적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대화를 놓고 봤었을 때 홍길동님은 충분히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을 빼기 위해서는 만약에 100명, 1000명을 데려다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90% 이상은 다 감정적입니다. 감정을 뺀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감정이 완전 빠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숫자를 볼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냉정해질 수 있다. 이게 참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많이 훈련이 필요해요. 감정을 빼기 위한 거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한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어니스타 주식 비더의 머니버디고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어니스트 님이죠, 제 스승님.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빙의해서, 그 감정에 빙의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고백하건데 과거에 시장 떨어지면 그냥 안 보고 오늘은 텄다, 그냥 놀러 가자, 그냥 그랬던 때도 있고, 오늘은 텄으니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식 시장이 오르면 막 열심히 또 들여다보는 거죠. 내 주식 얼마나 오르나. 결국에는 이제 본다고 하는 것도 내 주식 얼마나 오르나, 내 주식 얼마나 떨어지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이 오늘은 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어니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빙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완벽하게 감정적인 결정이거든요. 그거는 안 보더라도, 주식시장을 안 보더라도 오늘은 텄다라는 생각으로 안 보는 게 아니죠. 오늘은 내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냥 이렇게.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그냥 그렇더라도 지켜보면서 좀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초보자가 생각하는 것과 주식을 오래 하고, 단순히 오래 한 걸 떠나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리스크를 관리해내는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부분하고 판단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요. 그걸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요약해서 떨어질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를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되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니님이 거의 얘기의 대부분을 그걸 설명시키기 위해서 소비하신 거고, 왜냐면 질문자가 계속 자기 수준에 머물러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좀 시간은 오래 가지만 뭔가 좀 답답하게, 뭔가 좀 퍼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보편적인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서 좀 배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님은 오늘 대화하면서 뭐 어떠셨나요? 같이 저도 고구마를 먹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게 지금 되게 가상의 시뮬레이션이지만 되게 답답하죠, 설명하시기가. 그렇죠. 근데 이 답답함을 전달하면서 이 답답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정이구나가 전달되면은 더없이 좋겠죠. 네. 우리가 왜 시장을 봐야 되는가? 관찰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막막하고 막연하게 관찰을 하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아까 언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특정 선택들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과물이 그냥 지멋대로 마구잡이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올바른 방향점을 계속 향해 나갈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저희 클럽을 통해서 코칭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간다던가, 그러면은 혼자서는 막대먹은 선택과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지만 코칭을 받으면서는 좀 언니님과 비슷한 선택과 결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행착오를 줄이겠죠. 그렇죠.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그 관찰이 조금 더 덜 헛되게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언니님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되고, 혼자서도, 그리고 결과물들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주식이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솔직히 제 계좌를 막 그대로 다 까면서 언니님하고 막 주식 상황을 100% 다 터놓고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유사해지고 있고, 뭔가 생각의 방향이라던가 결이라던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던가 그런 게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뒤늦게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과정을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되게 무의미하게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거치고 결과물을 좀 더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길로 좀 접어드셨으면 좋겠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응원하고, 그 백데이터들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서 주식을 어느 정도 능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질문자의 수준에서 계속 갇혀서 맴맴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싶다, 나는 아래서 좀 깨 나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떤 클럽인지 그런 건데,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셔서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카페입니다. 여기 회원가입 먼저 하고요, 카페 가입한 다음에 요 공지 보시면은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클럽 안내와 가입 방법이, 절차가 나옵니다.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